네, 용어 설명을 잠깐 하자면, 네, 반항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항식은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자,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그러니까 2a, 그러면 2 곱하기 a잖아요. 자, 3분의 2 ab 제곱. 3분의 2 전체가 숫자야. 알겠죠? 이런 식을 반항식이라고 불러요. 반항식. 그러면 a분의 3, 이거는 반항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됩니다.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숫자는 분모에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AB, 그러면 이거를 3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그러면 3분의 1 전체가 분수라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의 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3 나누기 A가 돼. 나누기가 들어가면 반항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반항식이 아니야. 어, 분자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반항식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해요. 자, 반항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 2a 플러스 3분의 2 a b제곱 마이너스 4c. 예, 이런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한다. 자, 다항식에서 반항식의 반항식, 다항식에 들어있는 반항식을 항이라고 불러요. 항.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은 2a 플러스 3분의 2 ab 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거를 항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항이 3개인 식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 차수는 어 기준이 되는, 곱해져 있는 기준이 되는 문자의 개수. 곱해진 기준이 되는 문자의 개수. 이거를 차수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y 네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 하자. 이거는 몇 차식이야? 자, 이거는 몇 차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기준이 되는 문자를 밝혀줘야 돼. 어?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 되는 문자를 어떻게 밝히느냐? x에 관하여. 그럼 x에 관하여 그러면은 x 개수만 세라는 거야. 그럼 x가 3개 있어요. 그러면 3차식이네. y에 관하여. 그러면 y 개수만 세라는 거야. 그러면 4차식이 돼요. 근데 이거를 x, y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x도 세고 y도 세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가 3개, y가 4개니까 다 해서 7개. 그러면 7차식이 된다. 어? 알겠지? 그러니까 차수를 정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알려줘야 차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AXY에 관하여. 그러면 몇 차식이 돼요? 8차식이 되는 거야. 만약에 A에 관하여. 그러면 1차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정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계수는 뭐냐? 계수는 가난 항에서 기준이 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게 계수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x 세제곱 y 네제곱이잖아. 여기 봐, 이게. 근데 이거를 x에 관하여 그러면 3차야. 그럼 기준 문자가 x 세제곱이라는 얘기예요. x란 얘기야. 그러면 나머지 a와 y의 네제곱은 뭐가 돼요? 이게 계수가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기준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 그걸 계수라고 했어. 근데 계수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기준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수가 반드시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자도 계수가 된다고. 어? 그래서 y에 관하여 4차면은 나머지 부분은 계수가 되는 거야. 수라고 해서 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식도 같이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 y에 관하여. 그럼 x, y를 제외한 a가 계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정하느냐? 자, x 세제곱, x 제곱, x. 이거를 x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몇 차식이 돼요? 이거는 몇 차식이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는 몇 차식이 될까요? 예, 3차식입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말을 해주는 거야.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대표 차수가 돼요. 그게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3차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단항식, 다항식, 항, 차수, 계수,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단항식도 다항식의 한 종류. 그러니까 다항식은 단항식이 여러 개 모인 건데 한 개부터 되는 거야. 한 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그래서 이거는 항이 세 개짜리인 다항식이 된다. 자, 용어 설명.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곱셈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 곱셈 공식은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건데,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설명을 듣고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는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외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외우는 거야.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다 배운 거니까,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합차 공식이라고 하지.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거를 합곱 공식이라고 하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곱한다 그래서 합곱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거는 우리가 X자 공식, 크로스 공식 또는 대각선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번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자, 5번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10가지가 있어요.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는 뭐냐면 차수가 3차가 되고 또는 문자 개수가 종류가 늘어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다 두 개씩 곱했는데 3개짜리 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까지만 나왔는데 3차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세요. 먼저 x 3개짜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x 2개짜리가 나오고 x 1개짜리 그리고 이제 x 없는 게 나오는데 자, x 3개짜리는 그냥 나와. x 2개짜리는 a, b, c를 그냥 더해. 한 번씩만 더해. 자, x 하나짜리는 a, b, c를 2개씩 곱해서 더해. 그러니까 a, b를 한번 곱하고 b, c를 곱하고 a, c를 곱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a, b, c를 그냥 곱해요. 자, x세제곱 있고 a, b, c를 그냥 더해서 x제곱 2개씩 곱해서 x 그리고 3개를 다 곱한다. 자, 6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b, c를 다 한 번씩 제곱을 해요. 그리고 2개씩 곱해서 2를 곱해. 2ab, 2bc, 2ca. 이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 b를 제곱을 하고 2개를 곱해서 2를 곱하는 거야. 자, 이거랑 관련된 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제곱. 자, 4개짜리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제곱을 해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2를 곱해. 그러니까 ab를 곱하면 2ab, ac를 곱하면 2ac, ad를 곱하면 2ad, bc를 곱해서 2bc, bd를 곱해서 2bd, cd를 곱해서 2cd.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알았지? 전부 한 번씩 제곱을 하고 2개씩 곱해서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 규칙 속에서 6번 공식이 나오는 거야. 자, 7번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는 a 세제곱이 나오고 a 제곱 b가 나오고 a b제곱이 나오고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a는 점점 차수가 낮아지고 b는 점점 차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각 항의 차수를 보면 각 항의 차수 자 여기 A, B에 관한 식이에요. A, B에 관한 A, B에 관한이라 그러면 A와 B의 개수를 모두 세워줘야 돼. 그러면 이게 3차고 여기도 3차고 여기도 3차고 여기도 3차야. A 하나 B 2개니까 다 해서 3개란 말이야. 다 3차식입니다. 그래서 항이 전부 3차고 A는 점점 차수가 낮아지고
B는 점점 차수가 높아져요. 이거를 A는 차수가 낮아지니까 A에 관한 내림 차순이라고 해요. 차수가 낮아지면 내림 차순이라 그래. B는 차수가 높아지니까 B에 관한 올림 차순 또는 오름 차순이라고 해요. B는 차수가 높아지고 A는 차수가 낮아진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세제곱이 되면 중간에 3이 붙어요. 이 두 가지는 3이 붙어.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식이 나온다. 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B 세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A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뭐야? B잖아. 그러면 B가 들어간 쪽, B가 솔수개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B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B가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B가 두 개 있어서 플러스가 돼. 그리고 가운데 두 개는 3이 붙는다.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식이 나와요. 자,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이런 공식이 있어. 여기 보면 이 가운데에 2가 없습니다. 2가 없고 여기 부호가 서로 달라요. 이거는 A 세제곱, B 세제곱 공식인데 A 세제곱, B 세제곱. 여기 가운데 들어갈 부호가 1차 쪽의 부호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고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거는 전개를 하면 여기 항이 3개고 여기에 항이 6개이기 때문에 총 18개가 나옵니다. 18번 곱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답은 뭐냐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게 답이야. 그래서 공식을 잘 외워둬야 됩니다. 자, 10번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2차에다가 2차를 곱했기 때문에 4차식이 돼요. 4차식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 공식을 외우다 보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왠지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어요.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2분 줄 테니까 외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테스트 봅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은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 곱셈 공식을 변형을 시킨 건데 그 곱셈 공식 10가지를 다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 위주로 변형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2ab를 넘기면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ab를 넘기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의 1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이고 2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이다. 이게 1번, 2번이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은 곱셈 공식 변형을 예전에 배웠잖아. 근데 고등학생 중에도 요거 똑바로 안 배운 사람은 1번, 2번 이렇게 나오면 물어봐. 선생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 1번, 1, 2번이 그거잖아. 문제는 똑같은데 답이 달라. 그지? 어. 그러니까 외운 사람은 그걸 알아. 아, 이게 문제가 같은데 답이 다르구나. 처음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시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1, 2번은 문제가 똑같은데 답이 다른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ab를 추가를 해요. 마이너스 2ab를 추가를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는 여기 마이너스 2ab를 추가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는 양변에 플러스 2ab를 추가를 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는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번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쪽이야. 이쪽.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이고 4번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쪽이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자, 이렇게 1, 2, 3, 4번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5, 6, 7, 8번은 이 1, 2, 3, 4에서 b를 a분의 1로 바꾸면 5, 6, 7, 8이 돼요. b를 a분의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b를 a분의 1로 바꾸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여기 b를 a분의 1로 바꾸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이게 a분의 1이 되면 a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여기 b도 전부 a분의 1로 바꾸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b를 a분의 1로 바꾸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여기 a분의 1이 되면 a가 약분돼서 플러스 4가 돼요. 자,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여기 a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번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합니다. 알았지? 자, 이제부터 고등학교 거를 합니다.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을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 b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3ab로 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바로 a 플러스 b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9번이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자, a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을 이항을 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 b 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야.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거를 플러스 3ab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10번 공식이야.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공식하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하고 요거하고 이게 문제가 같은데 답이 달라요. 이쪽은 인수분해 공식이야. 이쪽은 곱셈 공식 변형이고. 그래서 문제마다 어떤 거는 곱셈 공식으로 풀고 어떤 거는 인수분해로 풀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풀다 보면 아, 이거는 곱셈 공식이구나. 이거는 인수분해구나. 알게 돼요. 자, 이제 이 9번하고 10번에서 다시 A가 아니고 B를 A분의 1로 바꾸면은 11번하고 12번 공식이 돼요. 자, 그래서 11번은 여기 B를 전부 A분의 1로 바꿔요. 그러면 A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 여기에 A분의 1을 쓰게 되면 A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3만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여기 10번에서 B를 A분의 1로 바꾸면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공식은 곱셈 공식하고 똑같아요. 곱셈 공식 아까 우리가 외웠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있지? 그럼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2BC, ECA니까 2가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곱셈 공식 변형 형식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또 외우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13번 공식은 그냥 이 상태로 놓고 계산을 해도 충분히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4번 공식은 아까 우리 곱셈 공식 중에서도 또 이제 관련 있는 공식이야.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은 14가지입니다. 곱셈 공식은 10가지, 인수분해도 10가지인데 곱셈 공식 변형이 14가지야. 근데 이거는 보면 여기 지금 반은 B를 A분의 1로 바꾼 식이야. 요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 시간 줄 테니까 외우고 테스트 보겠어요.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거야. 그래서 곱셈 공식을 다 외웠으면 인수분해 공식도 다 외워진 거예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기야. 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곱셈, 완전 제곱식이니 합차공식이니, 합곱공식이니, 대각선 공식이니, 그런 공식들은 공통인수로 묶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M이 공통이야. 공통인수로 묶기는 공통인 거를 한 번만 적고 남은 거를 전부 괄호 안에다가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공식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지. 자, 이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자, A제곱 빼기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지. 이거를 합차 공식이라고 하지.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으로 푼다.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 이것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합곱 공식이죠. 요거 인수분해할 때는 이런 식이지. A 곱하기 B니까 A하고 B 따로 쓰고, 이걸 더해서 A 플러스 B가 되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공식. AC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그러면 이것은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되지. 그래서 ACX 제곱은 AC로, BD는 BD로. 그래서 이거를 X자로 곱해가지고 AD와 BC가 만들어지니까 자 이걸 더해서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걸 X자 공식 또는 크로스 공식, 대각선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5번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자, 이제 6번부터가 고등학교 공식이에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되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이렇게 되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고요. 자, 10번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자, 2분 줄 테니까 공식 외우세요. 자, 우리가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이건 이제 중학교 때 한단 말이야. 계산하다 보면 3x로 이제 각각 나눠주는 거지. 나눠줘가지고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걸 한다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자, 그래서 이 나눗셈을 하기 전에 나누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37 나누기 5를 하자고. 응? 그러면 37 나누기 5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37 안에 5가 몇 번 들어있느냐? 7번. 그러면 35 해갖고 요걸 빼면은 2. 그러니까 나눗셈에서는 중간에
빼준단 말이야. 중간 계산이 뺄 셈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검산식을 쓸 줄 알아야 돼. 그 숫자 나눗셈에서 검산식은 뭐 쓸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쓰는 그런 건데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검산식이 아주 중요해요. 이 검산식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반이야. 그냥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 검산식을 이용하는 게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검산식이 뭐냐? 37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거야. 그러면 5와 7을 곱하고 그리고 2를 더하는 거 이게 검산식이지. 알겠지? 그래서 나누는 숫자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을 해보겠다.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나눠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직접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직접 나눗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이거랑 똑같은 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 그러면 자 2x에 뭐를 곱해야 4x 세제곱이 나올까요? 2x에 뭘 곱해야 4x 세제곱이 나와? 그렇죠. 2x의 제곱이죠. 그럼 2x 제곱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플러스 2를 여기에 곱해서 옆에다 써줘.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식을 어떻게 해요? 이 두 식을 뺀단 말이야. 어? 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숫자 나눗셈은 그냥 이렇게 줄 딱 긋고 빼잖아. 그지?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이거를 우리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빼줍니다. 어, 식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지 안 틀려요. 할 줄 안다가 아니고 안 틀리고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2x 제곱을 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 6x에서 여기는 0이 지금 생략된 거지. 그래서 0을 빼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x에다가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겠어? 2x에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와요? 마이너스 2x를 곱해야지. 그러면 이제 플러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돼요. 그리고 빼줍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x가 돼요. 그리고 1에서 0을 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계산을 하느냐? 여기 나오는 식이 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계속 계산합니다. 여기는 이제 1차이기 때문에 여기도 0차가 나와야 돼. 더 낮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수만 나올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것도 1차이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2x에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4x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지.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빼면은 여기는 플러스가 돼서 없어지고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몫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3이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검산식을 써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풀이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생각이 안 나면 그 풀이 과정 보면 됩니다. 어렵지? 뭐, 그럼 괜히 뭐 고등학교 과정이나?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거 풀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중에.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어요.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알겠죠? 여기서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뭐가 틀렸냐면 여기에 3차, 2차, 1차가 없잖아. 그러면 그렇지. 1차를 이렇게 1차 자리를 비워놓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리를 널찍하게 좀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붙여서 쓰면 틀리는 거야. 어, 인차수는 비워둔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 x제곱에 뭐를 곱해야 2x 세제곱이 나올까? 그러면 2x를 곱해주면 2x 세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그 다음 항을 곱해서 옆에다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을 빼준다고. 그러면 3x제곱에서 4x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5가 내려와서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고 그래서 차수가 같으니까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 x제곱에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항만 일단 없애는 거야. 그러면 뭘 곱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야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또 곱해가지고 옆에다 적어준다고. 그럼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빼. 그럼 여기가 플러스 2x가 돼서 4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1차고 여기는 2차니까 차수가 낮아졌으니까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몫은 2x-1이고 땡땡땡 나머지는 4x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검산식을 써보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4다. 이렇게 검산식을 적어줄 수 있어요. 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직접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세 가지를 배워요. 직접 나눗셈은 그 첫 번째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를 뭘 배우느냐?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들어봤어? 그렇지. 아,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배워야 나눗셈을 배운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나눗셈에 대해서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자, 그럼 이제 그 뒷페이지를 보세요. 자,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직접 나눗셈이 복잡해. 어?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근데 진짜 아주 천재적인 방법이에요. 정말 쉬워져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거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방금 썼던 직접 나눗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조립제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어요. 자, 직접 나눗셈으로 하면 이런 식이야.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x에 x를 곱해야지. 그러면 x제곱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x. 그리고 이거를 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몫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은 계수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x를 쓰지 않아요. 계수만 써요. 그러면 여기 계수를 써보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그리고 아래로 나눗셈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듯이 이렇게 니은자 나눗셈을 합니다. 그런데 공약수, 공배수 구할 때랑 차이점은 자, 보세요. 우리가 24와 36의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여기를 뗀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써야 돼. 계산하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이를 떼고 쓰세요. 알았지? 자, 이게 쓰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적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냐면 이 x-1로 나눌 건데 이것이 0이 되는 x 값을 적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1이잖아, 1. 그래서 1을 여기에다 적어준다. 알았지? 계수들 적고 요게 0이 되는 x 값을 적어.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책마다 다 나와 있는데 그 풀이를 이렇게 말로 전달을 하면 되게 간단한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자, 봐. 최초 1은 그냥 내려서 써요. 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써.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해서 올려. 자, 요렇게 곱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1, 1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두 숫자를 더해요. 직접 나눗셈에서는 뺐잖아요. 조립제법에서는 이걸 더해요.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과 곱해서 올리세요. 마이너스 2. 더하세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이제 계산이 다 끝났으면 마지막 숫자를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돼.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앞부분이 몫이 되고 이 뒷부분이 나머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 몫이 여기는 상수 1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여기는 이제 숫자가 두 개만 있으니까 상수 1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1차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를 붙인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몫이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랑 어때요? 같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점산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2. 그 계수를 쭉 적으면 2, 1, 마이너스 5, 4.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x값 2. 이건 그냥 내를 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정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몫은 자, 상수 1차, 2차.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나머지는 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나머지 14니까 점산식을 써보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것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고 나머지는 14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알았지?